안녕하세요. 칸트 수학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 수학 그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책 강의입니다. 자, 우리 그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확률과 통계. 특히 뭐 확률 변수라든가 확률 분포 함수 뭐 이런 뭐 정규 분포 그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런 얘기 나오면은 먼저 질려버리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고등학생 특히 전체 한 7, 80%가 수포자라는 지금 이 비극적 상황이 지금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공교육 현장인데요. 자, 수포자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칸트 수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칸트 수학은 꼴찌 없는 글빵, 즉 칸트 스쿨이 제공하는 수학의 참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주제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에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고 개념 정의와 각종 공식, 특징이 나와 있죠. 근데 외계어 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외계어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너무 어렵게 써져 있고 문제도 너무 복잡하게 내서 그래요. 예, 어려운 걸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선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랜덤 베어리어블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확률 하면은 probability라고 영어로 알고 있죠. 근데 왜 베어리어블은 이제 변수인데 확률을 왜 probability variable이라고 하지 않고 random variable이라고 했을까? 왜 랜덤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하면은 개념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사건들이 일정한 확률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보세요. 이게 이제 동전이라고 한다면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이제 H라고 그러고요. 뒷면이 나올 경우를 T라고 하면은 이 HT 한 번 던지면 H 아니면 T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와요. 네? 그러면 두 번 던지면은 또 앞면 아니면 또 뒷면이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동전을 두 번 던지면은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죠? 여기서부터 헷갈리십니까? 총 네 가지죠. 경우의 수는. 네? 앞면, 뒷면, 또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HT가 나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TH가 나오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HH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앞면. 또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TT. 그러면 이게 다 사건들이란 말이죠. 사건들. 영어에서 이제 이벤트라 그러죠. 네 가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벤트. 우리 뭐 축제 같은 게 이제 이벤트라고 해. 수학에서는 이걸 이제 사건이라고도 하고 이제 사상이라고도 용어를 붙이죠. 예,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동전을 두 번 졌을 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숫자로 대치시키자라는 거예요. 숫자로. 예. 이 각각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자, 다 뒤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면이 나온 거는 제로죠, 빵이죠. 그러면은 뒤로 나온 경우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0이라고 쳐버려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나오는 경우는 1이라고 쳐버리죠,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가 앞면이 나오면 성공한 거고 뒷면이 나오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앞면이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뒷면이 나오면은 넌 굶어 이러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먹자고 하는 거니까 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건 성공이고 못 먹게 되면 실패예요. 예? 그럼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성공이니까 성공의 개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부여해요. 이 사건은 1이라고 부여하고 또 요것도 앞면이 h가 한 번 나왔으니까 또 1이 되죠. 요건 앞면이 두 번 나왔죠. 2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숫자라는 번호를 부여해요. 꼭 이래요.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왜 꼭 0, 1, 2 뭐 이런 숫자를 부여해야 돼요? 뭐 100이라는 숫자 부여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야 그런 거 의문같이 막 이러는 순간 이제 나 수학 포기할래 이렇게 돼버리죠. 예, 이 숫자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주사위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요. 주사위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은 1부터 뭐 6개의 숫자가 있다는 거 다 알죠? 주사위를 던지면은 한 번 던지면 뭐가 나오죠? 어떤 번호가 나오죠? 6개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과 5 그러면 1이 나온 경우하고 5가 나온 경우 그러면 5가 나온 거는 뭐 1의 5배인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이 표면에는 1이라고 마크를 새긴 거고 이 표면에는 3이라고 마크를 새긴 거죠. 그럼 각 표면이 위로 나올 가능성을 이 뭐냐라고 계산을 할 때 그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숫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다 일련번호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집 주소에다가 그냥 막연히 홍길동 집, 개똥이 집, 철수 집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리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수학에서 정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수학이건 통계건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숫자라는 걸 부여를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다가도 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주사위를 던진 것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6 숫자로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 1, 2라는 세 개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집합에서 이 총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이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네 가지예요. 표본 공간은. 이렇게 표본 공간은 총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이 표본 공간 중에서 개개의 하나를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독립된 하나의 사건을 엘리멘터리 이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멘터리 이벤트들이 각각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확률. 이거 하나는 4분의 1, 이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그죠? 각각 4개 중에 하나니까요. 총 전체 사건 토탈 이벤트의 숫자는 4개 중에서 각각은 하나씩 있으니까 4분의 1의 확률이라 쉽다 이렇죠. 그렇죠. 확률의 개념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인데 그러면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요 4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두 개죠.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전혀 안 나올 확률은 뭐냐? 요거잖아요. 요거 확률이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잖아요. 요거 전체 중에 확률 하나죠. 요거. 네. 그래서 이러한 표본 공간에서 각 근원 사건들에 대해서 각각의 근원 사건에 대해서 확률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확률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때 이 각각의 이 실수 번호죠. 실수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허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실수 번호가 이미의 실수 번호가 매겨지고 주소처럼 매겨지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값을 계산해서 요것도 4분의 1이죠. 그럼 요거 실수값 요거 같은 거죠. 실수값 1이죠. 똑같은 거니까 1에 대해서는 확률 2분의 1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실수값 2에 대해서는 4분의 1을 연결시키고 실수값 0에 대해서는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연결시키는 거죠. 확률. 이게 확률이죠. P. 프로바빌리티. 예,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률 함수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주소와 같은 번호를 매긴 다음에 이 번호에 대해서 각각의 번호가 즉 번호가 매겨진 이면의 사건들이죠. 각각의 그런 사건들이 얼마의 확률값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 확률값을 계산해서 이 번호와 각각의 사건에 매겨진 번호와 이 확률값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것이 함수입니다. 즉 실수와 확률에 연결된 관계, 대응관계 이게 함수죠. 네. 함수라는 건 투입 인풋이죠. 인풋, 투입 대신 아웃풋이 뭐냐? 라는 것을 관계를 연결시키게 함수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라는 건 이렇게 임의로 변하는 어떤 변수들이 사건들이 임의로 변하는 거죠. 임의로 변하는데 그것들이 확률값을 가질 때 이 확률값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쭉 표로 나열한 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실수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의 확률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 대응시켜 놓은 것, 그것이 확률 함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알기 쉬운데 듣고 뒤돌아서 보면 또 모르겠는 게 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는요 집합론을 그대로 이 확률이라는 개념에다가 그냥 갖다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합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에서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나와요.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산 확률 변수다. 이산 하면 뭐 조선왕조의 이산 왕의 이름 이산도 아니고 뭐 선산도 아니고 뭐냐 이거 이산. 네? 이산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디스크리트 이래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어리어블 또는 프로바빌리티 베어리어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리트라는 거는 뭐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영어로 사전 찾아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영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는 뭐 껌껌 아닙니까? 네. 떨어져 있다. 서로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우리 딴 살림 차린다리죠. 각자 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주사위를 던지면 각 눈이 나올 확률이 뭐 6분의 1이다. 라는 거 정도는 뭐 초등학생도 하죠. 동전을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다.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뭐 그 정도는 뭐 여기 초등학생도 할 정도. 그러면 이
각각의 사건들이죠. 주사위 던졌을 때 각각 1이 나올 확률, 2이 나올 사건, 3이 나올 사건. 이것들은 뭐예요? 내가 처음 던졌을 때 1이 나왔는데 다음에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1이 나올지는 앞에 사건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각각의 확률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개개의 사건을 별개로 구분해 독립시킬 수 있고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특정한 확률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나.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산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값을 계산해서 정해줄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 이제 확률 변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아니면 연속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이산과 연속의 중간지대는 없습니까? DMZ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 이제 수포자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단순 무식해야 돼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흑백 논리로 갑시다. 자, 이 연속은 컨티뉴어스예요. 연속된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연속되는 거예요. 변수하고 확률값이 둘 다가 연속됐다. 즉 끊임이 없다. 이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져 있다라는 개념인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제 확률의 개념을 할 때 우리가 확률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우선 수학적 확률이 있다 그랬죠? 수학적 확률이 있죠. 네?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죠. 네? 통계적 프로버빌리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들어보긴 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보통 수학적 확률은 건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동전 한 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주사위 한 번 던지는데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왜 그래요? 그걸 물어보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천 년간 인간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로 다 합의한 사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칙이라든가 이론, 그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건을 던지면 왜 아래로 떨어져요? 네? 중력의 법칙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중력의 법칙이 뭔지 압니까? 남들이 다 그렇다니까 인정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학적 합리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아주 어려운 용어로 해놨죠. 네? 가능한 한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그죠? 뭐 공식 보면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여기서 공식이라든가 특징 뭐 이런 거 다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념을 원론부터 이해할 수 있게끔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특정한 집합의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된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경우의 수는 6개죠. 1부터 6까지.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짝수는 2, 4, 6, 3개니까 3개의 사건이죠. 6개의 사건 중에서 3개의 사건. 즉 2분의 1이 되어버리죠. 네?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수학적 확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때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은 통계적 확률로 갑니다.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우리 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버스를 타러 나가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불규칙하게 오죠. 불규칙하게. 알 수 없게 오는 거죠. 예측할 수 없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운 좋아서 가자마자 몇 초 안에 타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당히 뭐 5분, 10분 기다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 차를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기다려 보는 거죠, 여러 번. 여러 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러 번 기다려보고. 오늘도 기다려보고, 내일도 기다려보고, 100일, 1000일, 만일을 다 기다려봐요. 그러면 1000일 동안 기다려봐가지고, 1000일 동안 기다려봐가지고, 기다린 시간이 얼마다? 그러면 각 그 기다린 시간을 다 합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기다린 시간을. n개의 1000일개의 기다린 시간을 모두 다 여기다 합한 다음에 1000일로 나눠줘 버려요. 그러면 그 값이 나오죠. 그게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경험적인 확률인데 여러분들 그 동전을 던지면요,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가 확률이 2분의 1이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사위 한번 6번 다 던져보세요. 반드시 1, 2, 3, 4, 5, 6이 다 한 번씩 나옵니까? 아니죠.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네? 균등하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뭐 6분의 1이다 이러지만 균등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 실행해 보면은 각 눈의 주사위의 각 눈의 확률은 6분의 1에 접근해 갑니다. 우리가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 해요. 라지 넘버 시어렘이라 해가지고 이 통계적 확률, 바로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서로 근접하도록 논리적으로 맞닿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이게 대수의 법칙. 교과서에는 이제 이걸 큰 수의 법칙이다, 라지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두 개의 확률 위에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로또 당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화살을 쭉 당겨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공간을 쭉 나눠가지고요. 면적을 나눠가지고 화살을 쏴요. 그러면은 이라는 면적에 들어갈 화살이 꽂힐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점에 꽂히는 거예요. 점에.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이 점에 꽂힐 확률은, 그러면 전체의 이 면적, 이 원판 안에 있는 무수한 점의 수 중에 특정한 점이거든요. 이 점을 K점이라고 그러죠. K점에 맞을 경우거든요. 한 점에. 그런데 이게 확률값이에요. 무수한 점의수. 자, 이게 무수한 점의수. 무수한 점의수가 되죠. 여러분들이 원판의 점의 수는 무수히 많은 겁니다. 무한대예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K값이 실수일 때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어버리죠. 그죠? 0에 수렴하는 거죠. 그럼 확률이 0이 되어버려요. 확률이 없다라는 건데, 분명히 우리는 화살을 쏘면 날아가서 꽂히잖아요. 사건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우리가 확률이 0이라는 건 뭐예요? 0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응? 공집합이에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하학적 확률,
어떤 면이라든가 공간 이런 데 가서 특정한 점과 관련된 확률을 계산할 때는 특정한 점으로 확률을 결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0이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구간이나 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부피로 얘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1부터 10cm의 길이가 있어요. 네? 10cm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임의로 칼을 던졌을 때 이 막대기에 칼이 1부터 2cm 사이에 꽂힐 확률은 얼마냐라고 하면 10대 2입니다. 전체 길이 또는 전체 면적 중에 해당의 길이 또는 해당 면적 이렇게 돼요. 여기도 전체 면적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하면 파이죠. 전체 파이분의 요 부채꼴 면적이 그 확률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하학적 이런 확률, 이 기하학적 확률 개념을 연속 확률 변수에다 적용하는 것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임의로 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임의로 한 사람 뽑았을 때 계속 뽑았을 때 그 사람의 키는 몇 센티미터일까? 온도를 쟀을 때 온도는 몇 도가 될까? 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실수 범위에서 임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확률값을 가진다라는 것이거든요. 확률값이 가진다라는 것인데 자 보세요.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들이 이 추출하는 이벤트를 했을 때 그것이 확률값을 가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전을 3번 던지면요. 3번 던지면 총 8개의 경우수가 나와요. 총 8경우수가. 경우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그 중에서 안면이 나올 경우는 한번, 안면의 수를 이렇게 보면은, 0, 1, 2, 3, 이렇게, 확률 변수 값은 0과 3번까지 총 4개의 확률 변수 값이 부여가 될 수 있고요.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 대해서 확률 값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확률 값이 계산이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대값이라는 걸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든 그러니까 이상 확률 변수든 연속 확률 변수든 데이터거든요. 자료예요. 데이터.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임의의 사건 시행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자료의 값을 알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료의 특성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들. 자료의 특성 값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평균 아닙니까? 평균. M이라는 거, mean. 또 그때 평균 위에 또 이제 뭡니까? 표준 편차, 분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자료의 특성치이거든요. 평균은 얼마나 그 자료의 데이터에 우리가 알아낸 데이터의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어 점수가 90점이고 수학 점수가 80점이면 이것에 우리가 산술 평균으로 중간 점수는 어떻게 해요? 85점이죠. 그런데 이 확률 변수에 있어서의 중간 값이라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위치 비중을 갖고 있는 값은 얼마냐라고 할 때 단순히 이것을 확률 변수의 값을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평균을. 왜 안 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수포의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기서는 평균 값을
각 과목의 점수, 4개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줘 놓고는 여기서는 왜 확률 변수의 값 0, 1, 2, 3 이거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고 왜 안 돼요? 이래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1이고 얘가 3이지만 똑같은 1과 3이 아니거든요. 1과 3의 차이가 2가 아니에요. 여기는 확률이 8분의 3, 여기는 8분의 1이라는 비중. 즉 얘는 이 확률 변수 1은 확률값이 8분의 3으로 이 확률 변수 3보다 3의 8분의 1이라는 확률보다 상당히 더 높은 큰 확률값을 갖고 있는 경우. 즉 확률값이 높다는 건 뭐예요? 발생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발생 가능성이 큰데 얘랑 다 더한 다음에 동일하게 4로 나눠준다. No. 확률 변수에서의 그 평균값은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각각의 확률 변수의 값들이 숫자로 매겨져 있고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값들이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곱하는 거예요. 0 곱하기 8분의 1,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1 각각에 곱해주는 거예요. 곱한다는 건 가중치를 부여해준다는 얘기죠. 곱한다는 걸 다 더해요. 그러면 쭉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죠. 이게 평균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평균값을 그 일반적으로 M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확률 변수에는 이 X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expected value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것이에요.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건 확률값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치를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균의 개념인데 확률 때문에 기대값이라는 걸로 살짝 박수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어 점수 90, 수학 점수 80에서의 평균은 85인데 이때의 평균 우리가 평균 85라는 거하고 확률 변수의 평균값, 즉 기대값이 여기서 2분의 3이라는 것은 왜 평균인데 뭐가 다르냐? 확률 변수에 있어서의 평균값이라는 건요. 이게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확률값을 가지고 변하는 확률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대값은 얼마야? 우리가 기대치는 얼마냐라고 할 때 2분의 3, 즉 1.5죠. 즉 1.5, 요 사이라는 게 1.5, 2분의 1. 가장 변수 중간값은 없어요. 확률 변수. 이 1과 2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 결과 확률 변수의 값이다라는 것을 기대값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그 기대값 공식은 이렇게 된다. 모든 확률 변수, 임의의 확률 변수가 1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질 때, 여러 개의 시행 횟수를 가질 때, 그랬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의 확률값 P를 곱해줘가지고 그것을 싸그리 더하라는 거죠. 시그마라는 게. 예,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에요. 이에 관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은요, 유감스럽게도 교과서라든가 참고서에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부분을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굉장한 미스입니다.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를 제시하면 공식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은 제시를 안 한다. 그건 굉장한 그 실수고 난센스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를 소개를 했다면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면서 그것의 기대값을 얘기하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도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평균값을 얘기 안 하면서 뭐 데이터 얻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기대값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그 구간이 무한대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구간이 실수값의 범위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속 확률 변수는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 fx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변수값이 있다면요. 이 확률의 값을 나타내는 fx, 확률의 모양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fx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구간, 이 fx의 연속 확률 함수의 아랫부분, 이하 부분의 면적과 x축의 면적, x축의 선과 사이의 공간, 이 면적이 이 기대값이 돼요. 전체 기대값. 즉 결국은 뭐예요? fx는 각각의 점들로 이루어졌죠. 이것은 높이죠. 높이죠. 높이와 각각의 점들의 밑변 x 곱하기 하는 거죠. 즉 미세한 작은 사각형들을 더욱더 미분처럼 짧게 잘라 나가가지고, 이것이 계급폭인데 계급의 크기죠. 각각의 계급 크기를 미세하게 잘라요. 도수분법에서 미세하게 잘라요. 이게 미분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미세하게 잘라서 자르고 나가. 그 다음에 그것을 fs하고 곱한 거죠. 그래서 fs에다가 다시 확률 변수들, 각 개별의 확률 변수의 값들을 다 곱해주는 가지고 그것을 더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줘요? 면적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기하학적 확률로 가기 때문에 인테그랄로 가는 거예요. 적분으로 가는 거죠. 네? 적분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연속 확률 변수가 이런 값을 취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fx가 0과 1 사이 구간에서는 ex라는 fx의 값을 갖고요. 그 위의 영역에서는 0의 값을 가질 때 기대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0과 1, 0부터 1 사이에 인테그랄, 즉 적분을 해준 다음에 이 x를 EX에다가 X를 곱한 거죠. 이거는 EX 곱하기 X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EX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적분을 하면 3분의 2 X 세제곱. 이것이 이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연속 확률 변수에 있어서의 이 기대값, expected value라는 거는 사실 이산 확률 변수에 있어서의 기대값과 논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왜냐? 여기서 fx는 확률이 아니라 함수거든요.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에다가 이걸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미분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미분한다는 건 각각의 점으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각각의 점으로 나눈다는 건 뭐예요? 각 개별의 X변수로 나눈다라는 것이거든요. X변수의 점으로 나눈다는 거고,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가상의 점의 확률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dx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 확률값을 가져요. 네. 즉, 요 값이 된다는 거죠. 각각이. 네. 자, 이상 여러분들 그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 특히 확률 함수에서의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기대값이라는, 즉 평균값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 논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누구라도 숙고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